중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전체 과정입니다. 2학기에는 확률과 통계와 기하 파트를 배우게 됩니다. 이 중 확률과 통계는 도수 분포와 그래프, 경우의 수와 확률, 대표값과 산포도로 되어 있습니다. 확률 통계는 기하에 비해 전체적으로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연산 능력보다는 문장을 읽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게다가 1학년 때는 도수 분포와 그래프라는 통계를 했다가 2학년 때는 경우의 수와 확률이라는 확률 단원으로 들어가고 3학년 때는 다시 대표값과 산포도라는 통계 영역을 배우기 때문에 기하에 비해 연관성이 떨어집니다. 그로 인해 앞부분을 알아야 하는 기하에 비해서는 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하는 1학년 2학기 때 기본도형, 작도와 합동, 평면도형의 성질, 입체도형의 성질을 배웁니다. 처음 중학교 기하가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중학교 수학에서 쓸 기하 용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용어를 확실히 확인하시고 2학년 기하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2학년 2학기 때는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 도형에 닮은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나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워진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수학 고난이도 문제들 중에 중학교 2학년 2학기 내용이 섞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3학년 2학기는 삼각비와 원의 성질인데 고등학교가 결정되는 고등학교 입시가 있기 때문에 학교 스케줄상으로 많은 내용이 담기지는 않습니다. 중학교에서는 고대 그리스에서 다루던 기하학을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정리해 놓은 유클리드의 기하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점은 위치만 있고 넓이, 길이, 크기는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점이 아무리 작아도 눈에 보인다면 넓이나 크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다루는 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선생님이 설명하고 학생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선은 넓이 없이 길이만 나타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넓이가 없다면 이렇게 눈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면은 길이와 폭만 있고 체는 우리가 보고 만지는 물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을 보통 3차원 시공간이라고 하고 체는 3차원, 면은 2차원, 선은 1차원인데 점은 이렇게 0차원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300년 정도 전에 살던 고대 그리스의 사람들은 이렇게 직육면체에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아주 얇게 자르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두께가 없을 만큼 얇게 자른 상태를 면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상상으로 존재하는 면이라는 것을 또 아주 얇게 자르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넓이가 없는 선이라는 것이 된다고 정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을 아주 얇게 자르면 어떻게 될까를 상상해보면 크기, 넓이, 길이가 없는 점이라는 상상의 존재가 됩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 이 점에 대한 생각을 조금 변경해야 하지만 중등 수학에서는 점선면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선은 이렇게 무한히 뻗어나가는 선을 말합니다. 기호로는 양쪽의 화살표를 표현합니다. 반직선은 한쪽으로만 무한히 뻗어나가는 선을 말합니다. 기호는 이렇게 한쪽만 화살표를 표현하고 무조건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표현합니다. 만약에 점 B에서 A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반직선의 경우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부는 선은 직선할 때 선이고 부는 나눌 분자를 쓰니까 선을 나눠놨다는 뜻입니다. 무한히 뻗어나가는 선인 직선에서 양쪽 끝이 이렇게 유한한 한계가 있는 선입니다. 직선, 반직선은 계속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길이가 없지만 선부는 이렇게 양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길이가 있습니다. 도형과 평면도형, 입체도형의 정의를 봅시다. 삼각형을 그려놓고 도형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도형의 정의에 의해 점선면체를 모두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만 해도 무한히 많아서 도형의 개수는 무한히 많다고 해야 합니다. A와 B지점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조금 돌아가야 하는 거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짧은 길이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AB의 중점은 선분 AB의 가운데 있는 점, 2등분하는 점을 말합니다. 각은 한 점에서 시작하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고 각의 크기는 꼭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직선이 다른 반직선까지 회전한 양을 말합니다. 예각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는 작은 각, 직각은 평각 크기의 절반인 각, 즉 90도인 각을 말합니다. 둔각은 90도보다 크고 180보다는 작은 각이고 평각은 이렇게 한 직선이 이루는 각, 즉 각의 크기가 180도인 각을 말합니다. 막국지각은 이렇게 마주보는 두 각을 이야기합니다. 파란색 각은 파란색 각끼리 막국지각이고 녹색 각은 녹색 각끼리 막국지각입니다. 막국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직선이나 직선, 직선이나 평면, 평면이나 평면이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 수직이라고 하고 서로 수직하게 만날 때 직교한다고 합니다. 또한 직교하는 그 선을 수선이라고 합니다. 수직 2등분선은 수직이면서 2등분해야 하니까 선분의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을 말합니다. 수선의 발은 이렇게 녹색 점이 선이나 면에 수직하게 만나는 선, 수선을 내렸을 때 만나는 점을 말합니다. 영어로 put이니까 땅에 발을 딛는 지점
지점을 말한다고 이해해 두시면 좋습니다. 위치관계에서 처음 배우는 내용은 점과 직선, 점과 평면의 위치관계입니다. 점은 0차원, 직선은 1차원, 평면은 2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점과 직선은 0차원과 1차원의 개체의 관계, 점과 평면은 0차원의 개체와 2차원의 개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들을 살펴보면 평면에서 두 직선, 공간에서 두 직선,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 공간에서 두 평면의 위치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천히 단원명을 살펴보면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평면은 2차원이니까 2차원 안에 넣을 수 있는 개체는 0차원과 1차원이고 0차원인 점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내용에서 다뤘기 때문에 1차원 개체 둘을 다룹니다. 공간은 3차원이니까 3차원보다 낮은 2차원 개체인 면과 1차원 개체인 선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3차원에서 1차원과 1차원을 다루고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는 3차원에서 1차원과 2차원, 마지막으로 3차원에서 2차원 개체인 평면과 평면 사이의 위치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점과 직선, 점과 평면의 위치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 있다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on이라는 뜻을 살펴보면 길 위에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길 위에 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길에 완전히 붙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아 파트에서 쓰이는 위에 있다는 표현은 완전히 붙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L이라는 이름의 선이 이렇게 있고 점 A가 이렇게 있을 때 점 A는 직선 위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점 B가 이렇게 있을 때는 점 B는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고 표현합니다. 1596년에 태어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만든 좌표평면의 점을 표현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서남북 위아래 좌우가 구별 가능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기하학에서는 점과 직선이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만 확인이 가능하고 붙어 있으면 위에 있다, 떨어져 있으면 위에 있지 않다고 씁니다. 점과 평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면 P가 있고 점 A가 이렇게 있을 때 점 A는 평면 P 위에 있다 라고 합니다. 점 B가 이렇게 있을 때는 점 B는 평면 P 위에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에서는 평행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한 공간에서 두 평면이 만나지 않거나 한 평면에서 두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를 평행한다 라고 합니다. 3차원 공간에서 2차원 평면끼리 만나지 않거나 2차원 평면에서 1차원 직선끼리 만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 차원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만나지 않으려면 평행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평면에서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한 개다는 이렇게 같은 위치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한 평면에서 두 직선이 평행하다, 교점이 없다도 같은 말입니다. 한 평면에서 두 직선이 일치한다, 교점이 무수히 많다도 이런 위치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입니다. 꼬인 위치는 3차원인 공간에서 1차원인 개체인 두 직선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면 위에 있는 직선과 이 면을 이렇게 뚫고 지나는 두 직선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한 차원씩 차이 나고 만나지 않으면 평행하지만 공간에서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 평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꼬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면의 결정 조건은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에서는 더 복잡하고 어렵지만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에서는 직관적인 이해 정도만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모 모양으로 잘려진 고기를 고정시켜 놓고 굽는다고 생각할 때 적어도 세 군데를 꼬챙이 같은 것으로 받쳐놔야 고정이 될 것입니다. 이 조건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고 긴 꼬챙이 하나를 네모 모양의 고기 사이에 꽂아 넣으면 고기가 뱅글뱅글 돌아가니까 못 돌아가게 한 군데는 막대기 같은 것으로 받쳐놔야 하고 이 조건은 한 직선과 그 직선 밖에 한 점을 포함하는 평면은 하나로 결정된다 입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은 이런 모양이고 긴 꼬챙이 두 개를 교차해서 고기 사이에 꽂아놓고 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조건은 서로 평행한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하나로 결정된다 입니다.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도 직관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직선에 평면이 포함된다는 이런 모양이고 한 점에서 만난다는 평면을 뚫고 지나가는 직선의 모양입니다. 평행하다는 이렇게 평면 위에 직선이 지나가는 모양입니다. 직선과 평면의 수직은 이렇게 평면과 수직인 상태이고 이렇게 파란색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는 가장 짧은 거리, 최단 거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공간에서 두 평면의 위치관계도 간단하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두 평면이 평행하면 이런 모양이고 공간에서 두 평면이 일치하려면 이렇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두 평면이 한 직선에서 만나려면 이런 모양이고, 이때 생기는 선을 만나서 생기는 선, 줄여서 교선이라고 합니다. 두 평면이 수직이면 이렇게 교선이 수직입니다. 중고등학교 수학에서 거리는 최단거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행한 두 평면 사이의 거리도 최단거리인 이렇게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동위각은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각 직선의 같은 쪽에서 그 직선과 이루는 각을 말합니다. 이렇게 주황색 직선을 기준으로 두 직선이 만날 때 파란색 각끼리 동위각이고, 녹색끼리 동위각, 노란색끼리, 분홍색끼리 동위각인 것입니다. 동위각은 각의 크기가 같은 각이 아닙니다. 위치만 같은 각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이렇게 선이 만나고 있을 때 이 분홍색 각과 이 분홍색 각은 동위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분홍색 각과 이 분홍색 각이 동위각이고, 또 이 분홍색 각과 이 분홍색 각이 동위각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이 분홍색 각과는 동위각이 아닙니다. 동위각을 등호로 연결된 등식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라는 조건에서 해당 직선들이 변경되면 변경된 조건에 맞게 동위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억각은 서로 엇갈린 위치에 있는 두 각을 말합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쓰지 않지만 엇내각과 엇외각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엇내각만 말하는 것입니다. 즉 두 직선의 안쪽 각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각은 파란색 각끼리 엇각이고, 녹색 각은 녹색 각끼리 엇각입니다.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동위각이 같으면 이런 모양이어야 될 것이고, 두 직선은 평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억각이 같으면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런 모양이어야 하고, 두 직선은 평행해야 합니다. 그 역도 성립하는데 동위각이 같으면 두 직선이 평행하다가 성립하면, 두 직선이 평행하면 동위각도 같다도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억각이 같으면 두 직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그 역인 두 직선이 평행하면 억각이 같다도 성립합니다. 이 부분은 문제를 풀 때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은 잘 안 쓰는 문장이지만,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이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입니다. 이렇게 두 직선이 있고 녹색 각 A와 파란색 각 B가 둘 다 오른쪽에 있고 안쪽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같은 쪽이라고 해서 동측 안쪽에 있다고 해서 내각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이 두 각의 합이 180도이면 노란색 각 C와 녹색 각 A의 합은 평각이니까 원래 180도일 거고, 둘 다 합이 180도이므로 각 A와 B의 합이 각 A와 C의 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등식의 성질에 의해 양변에서 각 A를 빼면 각 B는 각 C와 같다고 나옵니다. 각 C와 각 B는 억각이고 각의 크기는 같으므로 두 직선은 평행하게 됩니다. 줄여서 같은 쪽,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이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입니다. 작도는 눈금 없는 작업 컴파스만을 사용하여 도형을 그리는 것인데, 지금의 바둑처럼 고대 그리스에서 했던 놀이문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각형은 한 평면에서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말하는데,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항상 작아야 합니다. 합동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도형을 말합니다.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을 때는 등호를 쓰지만, 합동일 때는 이렇게 가로선이 3개 있는 등호를 씁니다. 대응은 두 대상이 주어진 관계에 의해 서로 짝을 이루는 일을 말하고, 이렇게 대응점, 대응각, 대응변이라고 부릅니다.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조건은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고도 부릅니다. SSS 합동, SAS 합동, ASA 합동이 있고, S는 변, A는 각을 뜻하기 때문에 SSS 합동은 세 변에 대한 내용이고,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합동이다 입니다. SAS 합동은 변, 각, 변 이렇게 순서대로 쓰여 있는 것이고, 각이 두 변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두 변의 길이와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합동이다 입니다. ASA 합동은 각, 변, 각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두 각 사이에 끼어 있는 변을 뜻하는 것이고, 정리해서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합동이다 입니다. 다각형은 삼각형을 포함한 각이 여러 개 있는 평면 도형을 이야기합니다. 내각은 이렇게 다각형의 안쪽에 있는 각을 말합니다. 외각은 바깥쪽에 있는 각을 뜻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깥쪽에 있긴 있지만 이렇게 선분을 연장해서 만들어지는 녹색 각을 외각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내각의 크기와 그 외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180도입니다. 정다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와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을 말합니다. 대각선은 다각형에서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을 말합니다. N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이렇게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과 양옆에 있는 점들을 연결하면 대각선이 아니라 변이 되므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점들을 연결해야 대각선이 나옵니다. 결국 자기 자신과 양옆에 두 점을 빼고 연결하면 대각선이 나오므로 n-3개가 됩니다. N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는 이렇게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n-3개니까 이 점도 n-3개, 이 점도 n-3개, 모든 점이 n-3개를 그을 수 있으므로 다 더하면 n번 더해야 하므로 n 곱하기 n-3개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은 대각선과 이렇게 그은 대각선을 두 개로 취급을 했는데 실제로는 한 개로 봐야 하므로 지금까지 더한 대각선의 수를 반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서 N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는 2분의 n 곱하기 n-3개가 됩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한 변과 평행하고 맞은편의 점이 지나는 직선을 그립니다. 평행하면 억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녹색 각의 크기가 같고 노란색 각의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홍색 각까지 더하면 평각인 180도이므로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가 됩니다. 녹색 각의 외곽은 이렇게 연장한 선에서 파란색 각이 됩니다. 위에 있는 세 각의 합도 평각이므로 180도이고 아래에 있는 녹색 각과 파란색 각의 합도 180도입니다. 여기서 녹색 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각각 빼고 생각을 해보면 파란색 각의 크기가 노란색 각과 분홍색 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란색 각과 억각 위치에 있던 각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파란색 각의 크기는 분홍색 각과 노란색 크기의 합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입니다. 삼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 사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 곱하기 2, 오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 곱하기 3, 육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 곱하기 4입니다. 같은 규칙으로 칠각형은 5, 팔각형은 6이므로 두 개씩 차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화하면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 곱하기 n-2라고 쓸 수 있습니다. N각형의 한 외곽과 한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므로 N각형의 모든 외곽과 모든 내각의 합은 180도 곱하기 n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각의 크기의 합을 빼면 외곽의 크기의 합이 나옵니다. 외곽, 내각 모두 더하면 180도가 n번 더해져 있고 내각만 모두 더하면 180도가 n-2번 더해져 있어서 180도 두 개 더한 만큼 차이가 나므로 N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은 360도가 됩니다. 정 N각형은 모든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정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내각의 크기의 합을 n으로 나누면 되고 정 N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외곽의 크기의 합을 n으로 나누면 알 수 있습니다. 원은 평면 위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호는 원주상에서 두 점 사이의 부분을 말합니다. 짧은 호는 열호, 긴 쪽의 호는 우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중고등 수학에서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현은 원주상의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말합니다. 부채꼴은 두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을 말합니다. 활꼴은 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을 말합니다. 중심각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시작되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각을 말하고 원주각은 원주 위의 점으로부터 시작되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각을 말합니다. 한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도 같습니다.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합니다.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도 같습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된다고 현의 길이가 2배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원주를 지름으로 나누는 값을 원주율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의는 외워야 합니다. 여기서 양변의 지름을 곱하면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됩니다. 원주는 보통 L로 표현하고 반지름은 R, 원주율은 파이로 표현하기 때문에 문자로 바꿔 표현하면 L은 2R 파이입니다. 원을 이렇게 4등분해서 붙이면 왼쪽 원의 넓이와 위에 아래 이어 붙인 오른쪽 모양의 넓이는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무한하게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나올 것이고 가로는 원주의 2분의 1이 나오고 세로는 반지름과 같게 됩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듯이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반지름 곱하기 원주 곱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문자로 바꿔보면 R 곱하기 2R 파이 곱하기 2분의 1이고 정리하면 R 제곱 파이 즉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됩니다. 앞선 내용에서 한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한다고 했으니까 호의 길이는 원주에서 중심각을 기준으로 자른 일부분이므로 이렇게 360분의 중심각을 곱해줘서
원주에 비해 얼만큼 일부분인지 구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채꼴의 넓이는 원을 중심각을 기준으로 자른 부분이니까 원의 넓이의 360분의 중심각을 곱해줘서 구합니다. 여기서 괜히 2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어차피 같은 값이니까 등식은 성립할 것이고, 이 파란 부분, 즉 2 곱하기 r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분의 x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같으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로 바꾸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같습니다. 다시 보면 부채꼴의 넓이는 이렇게 r 곱하기 l 곱하기 2분의 1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처럼 구하게 됩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원의 넓이를 구했던 것처럼 계속 얇게 자르면 한 변이 아주 작아질 것이고 곡선이 직선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작아진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놓으면 얇게 자른 삼각형 모양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a가 됩니다. 무수히 많은 조각을 다 더하면 분배 법칙에 의해 이렇게 묶을 수 있고, 결국 무수히 많은 a를 더한 값은 l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 됩니다. 다면체는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도형이고, 각기둥은 두 밑면이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직사각형인 다면체입니다. 각불은 다각형의 각변이 밑변이고, 다각형의 평면밖에 한 점을 공통의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과 다각형인 밑면으로 둘러싸인 입체입니다. 각불대는 각불을 밑면의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두 입체도형 중에서 각불이 아닌 다면체를 말합니다. n각기둥에서 밑면은 항상 2개이고, 밑면이 n각형이면 옆면도 n개가 생기므로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입니다. 모서리의 개수는 이렇게 바닥면에서 n개이고 옆면에서 n개, 그리고 위쪽 면에서 n개이므로 3n개입니다. 꼭지점은 이렇게 바닥면에서 n개가 나오고 위쪽에 있는 면에서 n개가 나와서 2n개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n각불과 n각불대의 면의 개수와 모서리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를 살펴보면 n각불의 면의 개수는 밑면이 1개, 옆면이 n개이므로 n 플러스 1개입니다. 모서리의 개수는 밑면에 n개, 옆면에 n개이므로 2n개입니다. 꼭지점의 개수는 밑면에 n개, 윗부분에 1개 더 있으므로 n 플러스 1개입니다. n각불대의 면의 개수는 아랫면과 윗면, 옆면 면에 n개 생김으로 n 플러스 2개이고, 모서리의 개수는 3n개, 꼭지점의 개수는 2n개입니다. 정다면체는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고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은 다면체입니다. 정다면체의 종류는 5가지 뿐입니다. 입체도형을 만들려면 안쪽으로 면을 접어야 하니까 한 꼭지점에서 3개 이상의 면이 만나야 하고, 한 꼭지점에서 모인 각의 크기가 360도보다 작아야 합니다. 정삼각형으로 정다면체를 만들면 이렇게 정사면체를 만들 수 있고, 정삼각형을 하나 더 추가하여 정8면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면 정20면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삼각형을 하나 더 추가하면 한 꼭지점에 모인 각의 크기가 360도이므로 안으로 접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사각형으로 정다면체를 만들면 이렇게 정6면체를 만들 수 있고, 하나 더 정사각형을 붙이면 안쪽으로 접을 수 없게 됩니다. 정오각형으로 이렇게 정20면체를 만들 수 있고, 하나 더 붙이면 360도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정육각형은 3개만 붙여도 한 꼭지점에서 모인 각의 크기가 360도가 되므로 더 이상 정다면체는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회전체는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도형을 말합니다. 회전축은 회전시킬 때 축이 되는 직선입니다. 모선은 원기둥, 원뿔, 원뿔대에서와 같이 회전하면서 옆면을 만드는 선분입니다. 원뿔대는 원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두 입체도형 중에서 원뿔이 아닌 쪽의 입체도형을 말합니다. 3차원 공간에서 한 정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구면이라고 하고, 이 구면을 경계로 하는 입체를 구라 합니다. 회전체는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원이 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모두 합동이고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입니다. 정계도는 입체도형의 표면을 적당히 잘라서 평면 위에 펼쳐놓은 도형을 말하고, 건널비는 입체도형의 표면 전체의 넓이, 부피는 입체가 점유하는 공간 부분의 크기를 말합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내접하는 원뿔과 구와 원기둥의 부피가 1대 2대 3의 비율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기하학에서 길이, 넓이, 부피로 한 차원 높이는 기술은 직교하는 길이를 곱해서 만듭니다. 기둥의 부피는 직교하는 두 길이를 곱해서 만든 밑면의 넓이에 밑면과 직교하는 길이인 높이를 곱해서 구합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한 원리에 의해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니까 뒤에 3분의 1만 곱해주면 됩니다. 원기둥의 부피는 원의 넓이 곱하기 높이, 삼각기둥의 부피는 삼각형의 넓이 곱하기 높이, 사각기둥의 부피는 사각형의
삼각형의 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합니다. 뿔의 부피는 3분의 1만 곱해주면 됩니다. 원뿔의 부피는 원의 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삼각뿔의 부피는 삼각형의 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사각뿔의 부피는 사각형의 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구의 건널비는 4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이고 구에 외접하는 원기둥의 옆넓이와 같고 밑면인 원의 넓이의 4배입니다. 구의 부피는 방금 배운 1:2대 3을 이용하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고 3분의 2만 곱해주면 됩니다. 밑넓이가 파이 r의 제곱이고 높이는 구의 지름인 2r과 같으므로 3분의 2 곱하기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2r이고 정리하면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말합니다.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선분 AB와 선분 AC의 길이는 같고 각 B와 각 C의 크기는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이 나와도 다른 조건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지각은 길이가 같은 두 변이 이루는 각을 말합니다. 이렇게 꼭지각을 2등분한 선을 선분 BC에 내리면 노란색 각이 2등분되어 있으므로 각의 크기가 각각 같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변 AC와 변 AB의 길이가 같고 각 B, 각 C의 크기가 같으므로 나뉘어진 두 삼각형은 ASA 합동입니다. 때문에 선분 BC와 선분 DC의 길이는 같고 선분 AD와 선분 BC는 수직입니다. 정리하면 꼭지각의 2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2등분한다 라고 합니다. S는 변, A는 각, H는 직각의 맞은편에 있는 변, 빗변을 뜻하고 R은 직각을 뜻합니다. RHA 합동은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와 한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합동이다 라는 말입니다. RHS 합동은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와 한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합동이다 라는 말입니다.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합니다. 외접원은 다각형의 모든 꼭지점을 지나며 그 다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원을 말합니다. 다른 도형의 외심과 내심은 거의 나오지 않고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만 나오기 때문에 삼각형의 외심과 삼각형의 내심을 줄여서 외심, 내심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각형의 외심, 내심에서 꼭 외워야 할 것은 외심에서 두 가지, 내심에서 두 가지인데 첫째, 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것을 외워야 합니다.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만 나와도 교점이 구해지기 때문에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삼각형의 외심을 구합니다. 삼각형의 외심을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지나는 원의 중심으로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삼각형의 외심을 물으면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반지름으로 모두 같기 때문에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삼각형의 외심에서 외워야 할 두 번째는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라는 공식입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삼각형의 외심이 있을 때 외심에서 삼각형의 꼭지점에 선을 연결하면 모든 선분은 원의 반지름이 되므로 길이가 같습니다. 같은 호나 현을 갖는 노란색으로 표현한 중심각은 주황색으로 표현한 원주각의 2배와 같다는 공식입니다.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외심에서 삼각형의 꼭지점으로 연결한 선분은 모두 길이가 같으므로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이 파란 삼각형에서 이렇게 두 각은 크기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두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렇게 선을 연장하면 파란색 삼각형의 외곽이 되므로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는 원리에 의해 이렇게 녹색각 두 개를 더한 각의 크기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외곽이므로 이렇게 두 분홍색 각의 크기의 합과 같습니다. 원주각은 녹색각 더하기 분홍색각 각각 하나씩 더한 크기고 중심각은 각각 두 개씩 더한 크기이므로 원주각의 크기의 2배가 중심각의 크기와 같습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바뀌어도 원주각의 2배가 중심각의 크기와 같다는 원리는 유지됩니다. 이렇게 삼각형의 한 변이 원의 중심을 지나게 그리면 중심각이 180도가 되므로 원주각은 90도가 됩니다. 이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 되고 빗변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직각 삼각형에서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과 같습니다. 중학교 기하에서는 점점 다가간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원의 접선은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말하고 그 만나는 점을 접점이라 합니다. 원의 접선은 그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의 수직이다 라는 성질이 있는데 아주 자주 나오는 성질입니다. 내접원은 한 다각형의 모든 변을 내접하고 있는 원을 말하고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을 말합니다. 삼각형의 내심에서도 삼각형의 외심과 마찬가지로 외워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삼각형의 내심이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것은 정리이고 삼각형의 세 변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라는 것은 정의인데 정리와 정의의 차이는 중고등학교 수학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삼각형의 내심은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라는 것만 외워두시면
외워두시면 됩니다. 내심은 내심에서 세 변에 이르는 거리는 모두 반지름으로 같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심에서 두 번째 외워야 할 공식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내심이 있습니다. 원의 접선은 그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의 수직이다 라는 성질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다 수직으로 만나게 됩니다. 내심에서 꼭지점으로 선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녹색 삼각형과 파란색 삼각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직각이 하나씩 있으므로 둘 다 직각삼각형입니다. 빗변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빗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둘 다 반지름이므로 변의 길이가 같은 S, RHS 합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 각과 이 노란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분홍색 각은 분홍색 길이 같고 파란색 각은 파란색 각 길이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렇게 선을 연장하고 녹색 삼각형에서 외곽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습니다. 이 노란색 삼각형에서도 외곽을 보면 이렇게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습니다. 이 세 각의 합을 생각해보면 분홍색 각 두 개와 노란색 각 두 개, 파란색 각 두 개의 합이 삼각형 내각의 합인 180도이므로 이렇게 하나씩 더하면 180도의 반인 90도, 직각이 됩니다. 또한 이 노란색 각은 각 A의 2분의 1, 반이 됩니다. 중심각은 직각 더하기 각 A의 반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변의 길이를 ABC라고 놓고 내저번의 반지름을 R이라 놓으면 이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RA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RB, 녹색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RC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세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삼각형 ABC의 넓이와 같을 것입니다. 분배 법칙으로 묶으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R 곱하기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고 정리됩니다. 꼭 외워야 할 네 가지를 다시 확인해보면 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삼각형의 내심은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삼각형의 외심에서 중심각의 크기는 원주각의 크기의 2배, 삼각형의 내심에서 중심각의 크기는 직각 더하기 각 A의 반, 이 네 가지는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하는 과정을 외워두셔야 합니다.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입니다. 키워드는 평행입니다. 성질이 3개 있는데 각각의 키워드는 변, 각, 대각선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렇게 세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에는 5가지가 있는데 위에 있는 4가지가 모두 포함되고 하나 더 추가되는 조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 입니다. 키워드는 한 쌍입니다. 정의는 평행, 성질은 변, 각, 대각선, 조건은 한 쌍, 이렇게 5가지를 다 외워주셔야 합니다. 파란색 사각형 ABC가 평행사변형일 때 어떤 조건이 추가되면 분홍색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추가되는 첫 번째 조건은 각 ABE와 각 EBF의 크기가 같고 각 EDF와 각 FDC가 같으면 입니다. 이렇게 녹색 각끼리 같고 노란색 끼리 각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노란색 각 둘의 합과 녹색 각 두 개의 합이 같고 결국 노란색 각과 녹색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두 직선이 평행하면 억각의 크기는 같으므로 이렇게 두 직선이 있고 하나의 직선이 지나면 녹색의 억각이 여기고 마찬가지로 지나는 선을 이 선으로 보면 노란색 각의 억각은 여기입니다. 180도인 평각에서 녹색 각과 노란색 각을 뺀 이 두 각은 녹색 각과 노란색 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이 두 각의 크기도 같습니다. 보라색 사각형은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세 번째 조건인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조건 때문에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분 ED와 선분 BF가 같으면 선분 AD와 선분 BC는 원래 평행하고 있었으므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라는 조건에 의해 사각형 EBFD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분 EO와 선분 FO가 같으면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면 평행사변형이라는 조건에 의해 사각형 EBFD는 평행사변형입니다. 각 AEB와 각 DFC가 90도이면 이 두 녹색 삼각형이 평행사변형의 대변의 길이와 대각의 크기가 같다는 성질에 의해 RHA 합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렇게 한 직선이 지나갔다고 생각해보면 억각이 둘 다 90도로 같으므로 두 직선은 평행합니다. 때문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조건에 의해 사각형 EBFD는 평행사변형입니다. 이렇게 평행사변형 안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노란색 부분의 삼각
삼각형과 칠해져 있지 않은 부분의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해보면 각각 같은 밑변의 높이도 같은 삼각형이므로 다 더한 노란색 부분의 넓이는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의 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각형의 정의는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입니다.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은 사다리꼴입니다.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는 아랫변의 양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입니다. 평행하지 않은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는 성질과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고 성질 3개는 변, 각, 대각선,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조건은 5가지인데 위에 4개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입니다. 직사각형의 정의는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입니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름모는 4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고 두 대각선을 서로 수직 이등분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사각형은 4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말합니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의와 성질을 다 외우면 어떤 조건이 추가되면 어떤 사각형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각형이 사다리꼴이 되려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면 됩니다. 사다리꼴이 등변 사다리꼴이 되려면 아랫변의 양끝각의 크기가 같다는 조건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사각형에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는 조건이 추가되면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한 내각의 크기가 직각이면 직각에 마주보는 각도 직각이고 나머지 두 각의 합이 180도이므로 둘로 나누면 90도 직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평행사변형에서 한 내각의 크기가 직각이라는 조건이 추가되면 모든 각이 직각이 되면서 직사각형이 됩니다. 직사각형에서 두 대각선이 길이가 같고 서로를 이등분하므로 두 대각선이 길이가 같다는 조건이 추가되면 직사각형이 됩니다.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에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만 같아지면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지는 마름모가 됩니다. 또한 마름모는 두 대각선이 수직 이등분해야 하는데 이미 평행사변형에서 두 대각선은 이등분되어 있으므로 두 대각선이 수직한 상태, 즉 두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면 마름모가 됩니다. 정사각형은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므로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과 마름모가 되는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직사각형이므로 정사각형이 되려면 평행사변형에서 마름모가 되기 위해 필요했던 조건인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또는 두 대각선이 서로를 직교한다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마름모에서 정사각형이 되려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한 내각의 크기가 직각이라는 조건이나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사각형 안에는 평행사변형, 사다리꼴도 평행사변형, 등변 사다리꼴 안에는 마름모, 평행사변형 안에는 평행사변형, 직사각형과 마름모는 서로 교환이 되어 있고 정사각형 안에는 정사각형이 나옵니다. 이후에 배울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 좀 더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는 중점을 연결하면 일단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즉 평행사변형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조건이 추가된 마름모와 직사각형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평행한 선이 이렇게 있고 삼각형이 있을 때 이렇게 모양이 달라도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으므로 넓이도 같습니다. 삼각형의 높이는 같고 밑변의 길이가 각각 m과 n이라면 두 삼각형의 넓이 비는 m 대 n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밑변의 길이의 비와 같습니다. 이렇게 두 삼각형을 붙여도 넓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한 점으로 모이는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의 비와 넓이 비가 같습니다. 노란 사각형이 있고 평행하는 주황색 선이 있을 때 이렇게 이동시켜도 밑변과 높이가 같아서 넓이가 같으므로 처음에 있던 이 사각형의 넓이와 이동하고 난 후에 이 녹색 삼각형의 넓이는 같습니다. 닮음은 크기가 달라도 모양이 같은 관계를 말합니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는 닮았다는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삼각형의 닮음 조건은 SSS 닮음, SAS 닮음, AA 닮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각각 있을 때 SSS 닮음은 세 변의 길이의 비가 같은 닮음을 말합니다. 모든 변의 길이의 비가 5대 4이므로 SSS 닮음입니다. SAS 닮음은 두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끼인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을 말합니다. 이렇게 노란색 삼각형을 꺼내서 뒤집어 보면 두 변의 길이의 비는 2대 1이고 끼인각은 원래 같은 각이었으니까 같으므로 SAS 닮음입니다. AA 닮음은 두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닮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고난이도 수학 문제들에 자주 섞여 나오는 개념입니다. 빨간 점은 같은 크기의 각을 뜻합니다. 노란색 삼각형을
삼각형을 이렇게 뒤집으면 원래 공유하고 있던 각과 이 빨간 점의 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두 삼각형은 AA 닮음이라고 합니다. 닮음에서 가장 신경 써주셔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 파란색 삼각형을 꺼내서 뒤집으면 이 각이 직각이고 오른쪽에 있는 각은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AA 닮음이 됩니다. 나머지 길이를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녹색 삼각형도 이렇게 꺼내서 보면 이 부분이 직각이고 왼쪽 각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AA 닮음으로 세 삼각형은 닮음 삼각형이 됩니다. 변의 길이를 이렇게 써 넣으시면 됩니다. 이 닮음 세 삼각형에서 같은 길이인 C가 있는 곳을 보겠습니다. 닮은 B를 C가 들어가도록 표현하면 C 대 A는 X 대 C라고 할 수 있고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면 C의 제곱은 AX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H의 비율을 정리하면 H 대 Y는 X 대 H라 쓸 수 있고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면 H의 제곱은 X 곱하기 Y입니다. 마지막으로 B로 정리하면 B 대 A는 Y 대 B이고 내항끼리 외항끼리 곱하면 B의 제곱은 A 곱하기 Y입니다. 다시 모아서 보면 이렇게 되고 공식을 외울 때는 이렇게 녹색 점을 포함하는 길이끼리 곱한다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C의 제곱은 A 곱하기 X, 이렇게 H의 제곱은 X 곱하기 Y, B의 제곱은 A 곱하기 Y입니다. 삼각형 ABC가 있고 각 A를 2등분하는 선을 그려서 변 BC와 닿는 점을 D라고 놓습니다. 노란색 선분 AD와 평행하면서 점 C를 지나는 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선분 AB를 연장하여 만나는 점을 E라고 놓습니다. 노란색 선이 평행하므로 이것과 동일각인 각은 각의 크기가 같고 이것과 억각인 각도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두 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삼각형 ACE는 변 AE와 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이제 이 녹색 삼각형과 큰 삼각형 BCE의 닮은 B를 이용하면 선분 BA 대 선분 AE는 선분 BD 대 선분 DC라고 쓸 수 있습니다. 녹색 선분 AE와 선분 AC는 같으므로 선분 AC로 바꿔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공식화하기 위해 표현을 조금 바꾸면 선분 AB 대 선분 AC는 선분 BD 대 선분 CD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 내각이 이등분되어 있던 삼각형에서 보면 이렇게 선분 AB 대 선분 AC는 선분 BD 대 선분 CD입니다. 삼각형 ABC가 있을 때 한 변을 이렇게 연장해서 외곽을 이등분한 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선분 BC를 연장하여 교점을 D라 놓습니다. 노란색 선분 AD와 평행하고 점 C를 지나는 선을 그립니다. 이때 선분 AB와 만나는 점을 E라고 놓습니다. 노란 두 선이 평행하므로 이 각의 동일각인 이 각이 각의 크기가 같고 이 각의 억각인 이 각이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두 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삼각형 ACE는 이등변 삼각형이고 선분 AE와 선분 AC의 길이는 같습니다. 이제 이 녹색 삼각형 BCE와 큰 보라색 삼각형 BDA의 닮은 B를 이용하면 선분 AB 대 선분 AE는 선분 DB 대 선분 DC와 같습니다. 녹색 선분 AE는 선분 AC와 같으므로 바꿔서 쓰면 선분 AB 대 선분 AC는 선분 DB 대 선분 DC와 같다고 쓸 수 있습니다. 선분을 표현한 알파벳 순서만 바꿔서 다시 쓰면 선분 AB 대 선분 AC는 선분 BD 대 선분 CD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면 외곽을 이등분한 상태에서 선분 AB 대 선분 AC는 선분 BD 대 선분 CD와 같다입니다. 이렇게 세 평행선이 있을 때 이렇게 두 선이 지나가면 녹색 삼각형과 큰 노란색 삼각형이 AA 닮음입니다. 각 선분의 이름을 A, B, CD라 놓으면 닮은 B를 이용하면 A 대 B는 C 대 D와 같다고 쓸 수 있고 A 대 C는 B 대 D와 같다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평행 이동시켜도 A, B, CD 선분의 길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A 대 B는 C 대 D와 같고 A 대 C는 B 대 D와 같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도 A 대 B는 C 대 D와 같고 A 대 C는 B 대 D와 같습니다. 사다리꼴 ABCD가 있고 윗변 아랫변과 평행한 선분 EF가 있습니다. 여기에 선분 DC와 평행하고 점 A를 지나는 파란색 직선을 그립니다. 파란색 직선이 선분 EF와 아랫변 BC를 지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놓습니다. 사각형 AQCD는 평행사변형이므로 선분 QC의 길이를 A라고 둘 수 있고 그러면 선분 BQ의 길이를 B-A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선분 EF를 포함한 녹색 삼각형 AEP와 삼각형 ABQ는 AA 닮음이므로 M 대 M 플러스 N은 선분 EP 대 B-A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선분 EP의 길이는 노란 선분에서 선분 PF를 뺀 것과 같으므로 이렇게 선분 EP 대신 선분 EF 빼기 A로 쓸 수 있습니다. 선분 EF로 정리하면 선분 EF의 길이는 M 플러스 N분의 M 곱하기
곱하기 b-a 더하기 a라고 쓸 수 있고, 이렇게 통분하고 더하고 같은 항을 제거하면 n 플러스 n분의 mb 더하기 an입니다. 공식으로 외울 때는 n 플러스 n분의 mb 더하기 na로 외웁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사다리꼴 ABCD가 있을 때 선분 AC를 그리고 선분 EP와 만나는 점을 점 P라고 놓겠습니다. M 대 M 플러스 N은 선분 EP 대 B와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녹색 삼각형과 큰 파란색 삼각형이 AA 닮음이므로 M 대 M 플러스 N은 선분 EP 대 B와 같습니다. 내항끼리 곱한 값이 외항끼리 곱한 값과 같으므로 내항 외항끼리 각각 곱하고 식을 정리하면 선분 EP는 M 플러스 N분의 M 곱하기 B와 같습니다. 또 N 대 M 플러스 N은 선분 FP 대 A와 같습니다. 이유는 이 녹색 삼각형과 이 파란색 큰 삼각형이 AA 닮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N 대 M 플러스 N은 선분 FP 대 A와 같다고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항끼리 외항끼리 곱하고 선분 FP로 정리하면 선분 FP는 M 플러스 N분의 N 곱하기 A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분 EF는 선분 EP와 선분 FP의 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둘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앞선 등식처럼 선분 EF는 M 플러스 N분의 MB 더하기 NA와 같습니다. 선분 AB, 선분 EF, 선분 DC가 평행한 도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선분 AB의 길이는 A이고 선분 DC의 길이는 B입니다. AA 닮음에 의해 삼각형 EFC와 삼각형 ABC는 닮음이고, 이렇게 선분 A 대 EF는 선분 BC 대 CF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삼각형 EBF와 삼각형 DBF는 AA 닮음이고, 선분 B 대 선분 EF는 선분 BC 대 선분 BF와 같습니다. 두 식에서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면 이렇게 선분 BC 곱하기 선분 EF가 한 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A 곱하기 CF는 B 곱하기 BF와 같다고 쓸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B로 나타내면 AB는 선분 BF 대 선분 CF와 같다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쓴 소문자 A와 B는 길이일 수도 있고 비율일 수도 있지만, 녹색 A 대 B는 길이의 B를 말합니다. 2 대 3은 4 대 6일 때 2와 4가 같은 수가 아니듯이 같은 A로 쓰여 있어도 다른 수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색 A로 구별하였습니다. 같은 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분 BD 대 선분 B는 선분 DC 대 선분 EF의 B와 같습니다. 녹색 A와 녹색 B의 B를 이용해서 B를 나타내면 A 플러스 B 대 A는 B 대 선분 EF와 같다고 쓸 수 있습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선분 EF로 정리하면 선분 EF는 A 플러스 B분의 AB와 같다고 정리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가운데 있는 선분 EF의 길이는 양쪽에 평행하게 있는 선분 A와 B의 합분의 곱과 같다는 것입니다. 파란색 삼각형과 보라색 삼각형의 닮은 B는 파란색 A와 B를 보고 쓸 수 있으니까 A 대 B입니다. 이 파란색 삼각형과 큰 보라색 삼각형의 닮은 B는 녹색 A와 B를 보고 쓸 수 있으니까 A 대 A 플러스 B입니다. 이번에는 이 파란색 삼각형과 큰 보라색 삼각형의 닮은 B는 녹색 B를 보고 쓰면 B 대 A 플러스 B로 쓸 수 있습니다. 한 삼각형에서 이렇게 중점을 연결하면 이 파란색 삼각형과 큰 보라색 삼각형은 각 A를 공유하고 있고, 변 AM 대 변 AB, 변 AN 대 변 AC가 1대 2이므로 SAS 닮음이고 닮은 B는 1대 2입니다. 두 삼각형이 닮음이므로 동위각인 노란색 각의 크기도 같습니다. 동위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선분 MN과 선분 BC가 평행하고 닮은 B가 1대 2이므로 선분 MN은 선분 BC의 길이의 반입니다. 중점을 연결한 선분 MN은 선분 BC와 평행하고 길이는 반이라는 성질을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고 부릅니다. 사다리꼴 ABCD에서 선분 AB의 중점을 M, 선분 BC의 중점을 N이라고 할 때 선분 MN을 연결하고, 대각선인 선분 AC와 선분 DB를 연결하여 선분 MN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 놓습니다. 삼각형 AMQ는 삼각형 ABC의 1대2 닮음이므로 선분 MQ는 선분 BC의 반입니다. 마찬가지로 삼각형 BAD에서도 선분 MP는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 선분 AD의 반입니다. 선분 PQ는 선분 MQ 빼기 선분 MP와 같고, 대입해서 정리하면 선분 PQ는 2분의 1 곱하기 선분 BC 빼기 선분 AD이고, 다시 정리하면 선분 PQ의 길이는 선분 BC와 선분 AD의 차이의 반입니다. 삼각형의 중선은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과 대변, 즉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이은 선을 말합니다. 이렇게 세 중선을 만들면 교점이 생기는데, 이 교점을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길이를 2대1로 나눈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성질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삼각형과 녹색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한 점으로 모이는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의 B와 넓이의 B가 같다는
같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문에 노란색 삼각형 ABM과 녹색 삼각형 ACM은 넓이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점 G에 모인 삼각형인 분홍색 삼각형 BMG 삼각형과 주황색 삼각형 CMG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의 비가 1:1이므로 넓이가 같습니다. 이렇게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넓이를 빼도 등호는 유지됩니다. 그러면 결국 남은 노란색 삼각형 AGB의 넓이와 남은 녹색 삼각형 ACG의 넓이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노란색 삼각형 ABG만 보면 한 점 G로 모이는 삼각형이고 밑변의 길이의 비가 1:1이므로 분홍색 삼각형과 주황색 삼각형의 넓이는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녹색 삼각형에서도 작은 두 삼각형의 넓이는 같으므로 모든 작은 삼각형의 넓이는 같게 됩니다. 선분 AM을 밑변으로 보면 노란색 삼각형 ABG와 분홍색 삼각형 BMG의 넓이의 비는 2:1이고 한 점 B로 모이는 삼각형 ABM에서 넓이의 비가 2:1이므로 밑변의 길이의 비도 2:1이 됩니다. 이렇게 무게중심 점 G가 중선 AM을 2:1로 나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무게중심 G가 다른 중선들도 2:1로 나눕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그림에서는 파란색 점 G로 표현된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길이를 2:1로 나눈다 라고 합니다. 한 평행사변형 ABCD에서 이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대각선 AC로 나뉘어 있으므로 전체 넓이의 반이 됩니다. 그 다음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성질에 의해 선분 AO와 선분 OC는 길이가 같고 때문에 녹색 삼각형은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의 반이 됩니다.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밑변의 길이의 비와 같다는 성질에 의해 선분 BM과 선분 MC의 길이가 같으므로 녹색 삼각형의 넓이의 반이 보라색 삼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여기서 삼각형 ABC를 다시 보면 선분 BO와 선분 AM이 삼각형 ABC의 중선이고 그 교점이 P이므로 점 P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됩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길이를 2:1로 나눈다는 성질에 의해 보라색 삼각형 넓이의 3분의 2배가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결국 전체 넓이의 12분의 1을 곱해서 노란색 삼각형 BPM의 넓이를 구했지만 각각 곱하는 이유가 다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닮은 비가 M 대 N일 때 넓이 B는 제곱, 부피 B는 세제곱입니다. 간단한 식이지만 고등학교 수학, 특히 미적분에서 나오는 무한등비급수에서 자주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입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에 마주보는 변을 빗변이라고 부릅니다. 빗변을 C라 놓으면 이렇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선분과 녹색 선분의 길이는 고정해 놓고 직각에서 각이 더 커져서 둔각이 되면 둔각에 마주보는 변, 즉 대변인 C의 길이가 더 늘어나므로 둔각삼각형에서는 C의 제곱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보다 큽니다. 마찬가지로 파란색 선분과 녹색 선분의 길이는 고정해 놓고 반대로 90도보다 작은 각, 예각이 되면 직각이었을 때보다 대변인 노란색 변의 길이가 짧아지므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AB의 길이가 일정할 때 C의 길이가 길수록 마주보는 각의 크기도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이 되는 세 변의 길이 중에 자연수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3, 4, 5의 경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25가 되므로 5의 제곱과 같습니다. 3, 4, 5 순서쌍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하므로 배수인 순서쌍들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합니다.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는 자연수의 순서쌍을 보면 5, 12, 13이 있고 배수인 10, 24, 26도 성립합니다. 마지막으로 8, 15, 17 정도만 알아두시면 연산 과정을 줄일 때 도움이 됩니다. 다른 자연수 순서쌍들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하지만 대부분은 문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3, 4, 5, 5, 12, 13, 8, 15, 17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코사인 법칙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C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AB 코사인 C와 같다는 식인데 여기서 C의 각이 90도가 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같아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 4개와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있을 때 이렇게 붙여서 다시 생각해보면 큰 사각형의 넓이는 노란색 삼각형 4개의 넓이 더하기 분홍색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큰 사각형 넓이는 AB 곱하기 AB이고 작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이고 분홍색 정사각형의 넓이는 C의 제곱이므로 식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과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유클리드의 설명 방법입니다.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각각의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붙여서 그립니다.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이어서 넓이가 정사각형의 2분의 1인 이런 노란색 삼각형을 만듭니다. 이렇게 두 변이 평행하므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도 밑변의 길이가 같고
같고 높이가 같으므로 넓이는 변하지 않고 같습니다. 또한 이 파란색 삼각형을 그리고 노란색 삼각형과 비교해 봅니다. 이 주황색 변과 이 주황색 변은 둘 다 같은 정사각형에서 나온 변이므로 길이가 같습니다. 또 이 분홍색 변과 이 분홍색 변도 같은 정사각형에서 나온 변이므로 길이가 같습니다. 또한 이 분홍색 각의 크기는 공유하고 있고 각각 정사각형의 한 각을 추가로 더해야 하므로 끼인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끼인 각의 크기가 같으면 합동이라는 SAS 합동이 되고 합동이므로 넓이가 같게 됩니다. 이렇게 평행한 선을 그어서 모양은 다르지만 넓이가 같은 삼각형으로 바꾸고, 마찬가지로 노란색 삼각형도 평행선을 그려서 모양은 다르지만 넓이는 같은 원래 있던 삼각형 모양으로 바꿉니다.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의 2배가 이 노란색 정사각형의 넓이이고, 이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의 2배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이므로 두 사각형의 넓이는 같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를 녹색 정사각형과 녹색 직사각형에서 펼치면 노란색 정사각형의 넓이와 녹색 정사각형의 넓이를 더한 값은 노란색 직사각형의 넓이와 녹색 직사각형의 넓이를 더한 가장 큰 주황색의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게 됩니다. 합동인 녹색 직각삼각형 4개로 한 변의 길이가 C인 정사각형을 만듭니다. 이 변을 A라고 놓고 이 변을 B라고 놓는다면 합동이므로 이 변의 길이도 A이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정사각형 모양의 한 변의 길이는 B-A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변이 B-A인 정사각형의 넓이와 녹색 직각삼각형 4개의 넓이의 합은 한 변이 C인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으므로 이렇게 등식을 쓸 수 있습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과 같다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같은 식이 나옵니다. 각 A가 직각인 이렇게 생긴 도형에서 이 노란색 직각삼각형만 보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파란색 변을 빗변으로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 ABC에서 빗변 BC로 정리하면 이렇게 씁니다. 이번에는 직각삼각형 ADC에서 녹색 빗변 DC로 정리합니다. 직각삼각형 ABE에서 녹색 빗변 BE로 정리하면 이렇게 씁니다. DE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더하기 AD의 제곱 더하기 AE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E는 DC의 제곱 더하기 BE의 제곱과 같은 값이므로 이렇게 같다고 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파란색 선분의 길이의 제곱합은 녹색 길이의 제곱합과 같다고 씁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대각선이 직교하고 있는 도형입니다. A, B를 빗변으로 하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고, 마찬가지로 변 CD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씁니다. 이번에는 선분 AD를 빗변으로 보고 그 다음은 선분 BC를 빗변으로 하여 정리합니다. 그러면 AB의 제곱과 CD의 제곱을 더하면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 더하기 DP의 제곱과 같다는 식이 나옵니다. 이 값은 AD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과도 같은 값이므로 정리하면 마찬가지로 두 파란색 선분의 길이의 제곱합은 두 녹색 길이의 제곱합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사각형 ABCD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AP의 제곱은 AE의 제곱 더하기 EP의 제곱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CP의 제곱도 정리하고 BP의 제곱, DP의 제곱도 정리합니다. 여기서 같은 길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앞선 공식들과 마찬가지로 두 파란색 선분의 길이의 제곱합은 두 녹색 길이의 제곱합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모양을 한 번에 보시고 공식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각삼각형에서 각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붙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장 긴 변의 길이를 C라 놓고 나머지 변의 길이를 A와 B라 놓으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입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양변의 파이를 곱하고 또 양변의 2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러면 두 파란 반원의 넓이는 녹색 반원의 넓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파란 반원과 주황색 삼각형 ABC를 더한 후 녹색 반원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반원을 접어서 뺀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초승달 모양의 넓이만 나오게 됩니다. 대수적으로 다시 보면 이 두 파란 반원의 넓이가 녹색 반원의 넓이와 같으므로 치환하면 연산이 되면서 사라지고 삼각형 ABC의 넓이만 남게 됩니다. 이 초승달 모양의 넓이를 직각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도형을 히포크라테스의 초승달이라고 부릅니다. 직사각형이 있을 때 선분 L의 길이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표현하면 L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과 같다입니다. 양변의 제곱근을 씌우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야 하지만 대각선 L은 길이이고 음수가 없기 때문에 양수로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씁니다. 정사각형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씁니다. A의 제곱을 두 번 더함으로 제곱근 2A의 제곱이라고 씁니다. A의 제곱은 제곱근 밖으로 빼서 L은 루트 2 곱하기 A라고 씁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에서 높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녹색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H의 제곱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
제곱은 a의 제곱과 같다입니다. h로 정리하기 위해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 h는 높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 없어서 플러스만 쓰시면 됩니다. 루트 a의 제곱 빼기 2분의 a의 제곱을 정리하면 2분의 루트 3a가 됩니다. 또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밑변의 길이가 a이므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루트 3a이고 정리하면 4분의 루트 3a의 제곱이 나옵니다. 다시 정리하면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a,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a의 제곱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정삼각형이 아닐 때는 그냥 피타고라스의 정리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삼각형 ABC에서 이렇게 높이를 표현하는 방법은 왼쪽에 있는 파란색 삼각형으로도 가능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녹색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문제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을 반으로 자른 삼각형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빗변의 길이가 루트 2a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각 변의 b가 1대1대 루트 2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a인 정삼각형을 반으로 자른 삼각형이 있습니다. 밑변은 2a의 반이니까 a이고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할 때 배운 것처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높이는 루트 3a가 됩니다. 다시 확인해보면 2a의 제곱이 a의 제곱 더하기 루트 3a의 제곱과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삼각형을 반으로 자른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b는 1대 루트 3대 2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울 삼각함수에서 다시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좌표 평면에 이렇게 점 P와 점 Q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두 점의 X좌표의 차이와 Y좌표의 차이를 구하고 이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 선분 PQ의 길이를 구합니다. 간단한 공식이지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렇게 생긴 입체 도형이 있을 때 바닥에 있는 면 EFGH에서 대각선의 길이를 구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파란색 삼각형 AEG를 보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이렇게 L의 제곱은 C의 제곱 더하기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전체 제곱과 같다고 쓸 수 있습니다. 이후 L에 대해 정리하면 L은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과 같습니다. 정육각형에서 같은 방식으로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면 루트 A의 제곱을 3번 더한 식이 됩니다. 정리하면 대각선의 길이 L은 루트 3a입니다. 정사면체에서 꼭지점 O에서 정삼각형 ABC의 수선의 발을 내린 지점을 H라고 하면 선분 AH와 선분 BH, 선분 CH의 길이는 모두 같습니다. 정삼각형은 외심과 내심, 무게중심이 모두 같은 점인데 점 H가 정삼각형 ABC의 외심이자 내심이자 무게중심이 됩니다. 여기서 삼각형 OMH만 따로 빼서 보면 높이는 H이고 빗변은 정삼각형 OAB의 높이이므로 2분의 루트 3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선분 MC의 길이도 정삼각형 ABC의 높이이고 선분 MH의 길이는 점 H가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선분 MC의 3분의 1입니다. 때문에 2분의 루트 3a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 H의 길이를 구하면 H의 제곱만 좌변에 남기고 우변을 A에 대해서 정리하면 3분의 2a의 제곱이 되고 양변을 제곱근을 씌우면 h는 양수여야 하기 때문에 3분의 루트 6a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정사면체의 부피를 구해보겠습니다. 정사면체는 밑면이 정삼각형인 삼각뿔이므로 정삼각형의 넓이인 4분의 루트 3a의 제곱에 방금 구한 높이 3분의 루트 6a를 곱하고 뿔이니까 3분의 1을 더 곱해서 정리하면 12분의 루트 2a의 세제곱이 나옵니다. 다시 정리하면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a,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a의 제곱, 정사면체의 높이는 3분의 루트 6a, 정사면체의 부피는 12분의 루트 2a의 세제곱입니다. 네 가지 공식을 외우지 마시고 정삼각형 높이부터 정사면체의 부피까지 이어지도록 증명할 줄 아셔야 합니다. 밑면이 정사각형인 정사각뿔도 마찬가지로 높이와 부피를 구합니다. 이렇게 내부에 있는 삼각형 OBC를 꺼내서 보면 높이 h와 빗변 b 그리고 밑면에 있던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인 루트 2a의 절반인 2분의 루트 2a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높이 h로 정리합니다. 구한 높이를 이용하여 정사각뿔의 부피를 구하면 됩니다. 원뿔에서의 높이는 이렇게 내부의 직각삼각형을 생각해서 구합니다. 밑변은 반지름인 r이고 빗변은 모선의 길이인 l이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높이 h는 루트 l의 제곱 빼기 r의 제곱과 같다고 쓸 수 있습니다.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인 원의 넓이 파이 r의 제곱에 방금 구한 높이를 곱해주면 원뿔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입체
일체 도형에서 최단 거리는 이렇게 전개해놓고 펼쳐놓고 봤을 때 원하는 지점까지 직선으로 연결한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삼각비는 고등학교 삼각함수에서도 나오고 이후 삼각함수를 미분하거나 적분이란 것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고난이도 문제들이 많습니다. 삼각비는 중등수학에서 고등수학, 그리고 고등수학에서 고난이도 문제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단원입니다. 보통 삼각비에서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라고 생각하는데 밑변과 높이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데카르트의 좌표평면이 도입되기 전인 고대 그리스의 기하학에서는 위아래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밑변이 밑에 있는 변이 아니고 높이가 세로선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빗변을 헷갈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각 A를 주인공인 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주인공인 각의 맞은편에 있는 변이 높이라고 불립니다. 주인공인 각을 끼고 있는 변을 밑변이라고 부릅니다. 사인 A는 빗변분의 주인공인 각의 맞은편에 있는 변입니다. 코사인 A는 빗변분의 주인공인 각을 끼고 있는 변입니다. 탄젠트 A는 주인공인 각을 끼고 있는 변분의 주인공인 각의 맞은편에 있는 변입니다. 정사각형을 반으로 자른 직각삼각형과 정삼각형을 반으로 자른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사인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사인 값은 빗변분의 주인공인 각의 맞은편에 있는 변의 길이입니다. 사인 30도를 구해보면 주인공인 각이 30도일 때 빗변은 2이고 주인공인 각 30도인 각에서 맞은편에 있는 변의 길이는 1이므로 사인 30도는 2분의 1이 됩니다. 사인 45도를 구해보겠습니다. 45도는 정사각형을 반으로 자른 직각삼각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빗변은 루트 2이고 주인공인 45도 각에서 맞은편에 있는 변의 길이는 1이므로 루트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분모를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인 60도를 구해보겠습니다. 60도는 정삼각형을 반으로 자른 삼각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 빗변은 2이고 주인공인 각 60도 각에서 맞은편에 있는 변은 루트 3이므로 2분의 루트 3이 사인 60도입니다. 코사인은 빗변분의 주인공인 각을 끼고 있는 변의 길이입니다. 사인과 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루트 1은 1이므로 1 대신 잠시 루트 1을 쓰겠습니다. 0도와 90도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유는 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사인 30도를 2분의 루트 1로 잠시 바꿔서 쓰면 사인은 2분의 루트 0, 1, 2, 3, 4이고 코사인은 2분의 루트 4, 3, 2, 1, 0입니다. 규칙이 간단함으로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값이 나왔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탄젠트는 주인공인 각을 끼고 있는 변분의 주인공인 각의 맞은편에 있는 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분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젠트 0도는 루트 4분의 루트 0이고 정리하면 0이 됩니다.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루트 1이 되고 분모를 유리화하면 3분의 루트 3이 됩니다. 탄젠트 45도는 루트 2분의 루트 2가 되고 정리하면 1이 됩니다. 탄젠트 60도는 루트 1분의 루트 3이 되고 정리하면 루트 3이 됩니다. 탄젠트 90도는 0분의 루트 4가 되고 수학에서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값이 없다고 하면 됩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극한에 대해서 배우면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지금은 분모가 0이기 때문에 값이 없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반지름이 1인 원이 있고 그 위에 점 A, x, y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녹색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가 x이고 높이는 y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 각을 주인공인 각 세타라고 부를 때 코사인 세타는 1분의 x이고 사인 세타는 1분의 y입니다. 분모가 1인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므로 코사인 세타는 x, 사인 세타는 y라고 쓸 수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x와 같다고 했으니까 x 대신 코사인 세타를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y 대신에 사인 세타를 씁니다. 그러면 점 A의 좌표가 x좌표는 코사인 세타, y좌표는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제 이 각의 크기인 세타의 값을 바꿔가면서 사인 코사인 값을 알아보겠습니다. 0도였을 때는 점 A의 좌표는 1,0입니다. 이렇게 코사인 0도는 2분의 루트 4라고 정리했던 1이 나오고 사인 0도는 2분의 루트 0, 즉 0이 나옵니다. 코사인 0도는 1, 사인 0도는 0입니다. 30도일 때는 정삼각형을 반으로 잘랐던 직각삼각형을 옆으로 눕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1이 나옵니다. 규칙성을 보기 위해 2분의 1이라고 쓰지 않고 루트를 씌운 2분의 루트 1이라고 보겠습니다. 45도는 정사각형을 반으로 나눴을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사인 45도도 2분의 루트 2가 나옵니다. 60도는 다시 정삼각형을 반으로 나눈 모양입니다. 코사인 60도, 즉 x좌표는 2분의 루트 1, y좌표인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 코사인 60도, 즉 x좌표는 2분의 루트 1입니다. 외워야 할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45도는
60도는 무조건 2분의 루트 2이고 30도와 60도는 긴 좌표는 2분의 루트 3, 짧은 좌표는 2분의 루트 1 또는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90도일 때는 점 A의 좌표가 0,1이므로 코사인 90도는 2분의 루트 0인 0이고 사인 90도는 2분의 루트 4인 1이 됩니다. 1사분면을 넘어서는 120도부터는 고등과정이지만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20도로 가면 2사분면에 점 A가 있게 됩니다. 2사분면에서는 이미 배웠듯이 X좌표는 음수가 되고 Y좌표는 양수입니다. X좌표가 더 짧으니까 2분의 루트 1이고 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이 됩니다. Y좌표인 사인 120도는 변의 길이가 긴 쪽이니까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135도는 45도였을 때 직각삼각형과 같은 모양이고 2사분면이므로 X좌표만 음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150도는 긴 쪽이 X좌표이므로 코사인 150도는 2분의 루트 3인데 X좌표는 음수이므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사인 150도는 짧은 쪽이고 양수이므로 2분의 루트 1입니다.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고 사인 180도는 0입니다. 3, 4분면은 X좌표, Y좌표가 모두 음수입니다. 210도는 X좌표가 더 기니까 코사인 210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사인 210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입니다. 코사인 225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사인 225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입니다. 코사인 240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 사인 240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코사인 270도는 0, 사인 270도는 마이너스 1입니다. 4, 4분면은 X좌표는 양수, Y좌표는 음수입니다. 코사인 300도는 2분의 루트 1, 사인 300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코사인 315도는 2분의 루트 2, 사인 315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입니다. 코사인 330도는 2분의 루트 3, 사인 330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입니다. 백지에 원을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점을 그려놓고 확인해 보시면 명확하게 대칭성을 볼 수 있고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각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변형을 하면 사인 A는 B분의 A라는 등식을 B 사인 A는 스몰 a와 같다고 쓸 수 있고 양변에 사인 A로 나누면 B는 사인 A분의 스몰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사인 A는 B분의 C라고 쓴 등식을 B 코사인 A는 스몰 c와 같다고 쓸 수 있고 양변을 코사인 A로 나누면 B는 코사인 A분의 스몰 c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젠트 A는 C분의 A라고 쓴 등식을 C 탄젠트 A는 스몰 a와 같다고 쓸 수 있고 양변을 탄젠트 A로 나누면 C는 탄젠트 A분의 스몰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용해보면 이렇게 각 A가 주인공이고 노란색 변 B가 있을 때 선분 AB는 주인공인 각을 감고 도니까 B 코사인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 BC는 주인공인 각의 맞은편에 있으니까 B 사인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주인공인 각이 C로 바뀌면 노란색 변 B가 있을 때 선분 AB는 주인공인 각의 맞은편에 있으니까 B 사인 C라고 쓸 수 있고 변 BC는 주인공인 각을 감고 도니까 B 코사인 C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르게 전환되지 않는다면 연습을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삼각형 ABC에서 주인공인 각이 A일 때 이렇게 맞은편으로 가면 선분 CD는 B 사인 A, 각 A를 감고 돌면 선분 AD는 B 코사인 A가 됩니다. 이 노란색 삼각형을 따로 보면 빗변은 스몰 a이고 높이는 B 사인 A, 밑변은 C 빼기 B 코사인 A입니다. 노란색 삼각형 BCD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하면 빗변의 길이 A는 루트 B 사인 A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B 코사인 A의 제곱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노란색 변을 표현할 때 C 사인 B 또는 B 사인 C라고 쓸 수 있고 이 둘이 같은 변을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같다고 쓸 수 있습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스몰 b에 대해서 정리하면 사인 C분의 C 사인 B는 스몰 b와 같다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노란색 변을 표현할 때 C 사인 A 또는 A 사인 C라고 쓸 수 있고 이 둘도 같은 변이므로 같다고 쓸 수 있습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스몰 a에 대해서 정리하면 사인 C분의 C 사인 A는 스몰 a와 같다가 됩니다. 이 파란색 각을 90-각 A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변의 길이는 주인공인 파란색 각의 맞은편에 있으므로 B 사인 90-A라고 사인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탄젠트를 이용하면 H 탄젠트 90-각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녹색 각은 90-각 B라고 표현되고 맞은편에 있는 변을 H 탄젠트 90-각 B라고 씁니다. 변 C는 이 두 길이를 더한 길이와 같으므로 이렇게 쓰고 H로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변 C를 밑변으로 생각하고 높이는 B 사인 A로 표현하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B 사인 A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녹색 각을 각 B-90도라고 쓰고 맞은편에 있는 변의 길이를 H 탄젠트 각 B-90도라고 씁니다. 파란색 각을 90-각
각 A라고 쓰면 변 AH를 H 탄젠트 90- 각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 C의 길이는 파란색 길이 빼기 녹색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H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삼각형의 넓이도 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평행사변형에서 이렇게 두 변의 길이와 사이 각 하나를 알려줬을 때 A sin A를 구하면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가 됩니다. 구한 높이와 B의 길이를 곱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노란색 사각형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와 두 대각선 사이에 있는 각의 크기를 알려줬을 때 이렇게 각 대각선과 평행하도록 평행사변형을 그립니다. 파란색 대각선을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평행사변형의 한 변의 길이와 같을 것이고 녹색 대각선도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평행사변형의 다른 한 변의 길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행이동했으므로 끼인 각의 크기도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선 공식으로 큰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고 그 뒤에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원래 있던 노란색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원은 평면 위의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을 말합니다. 호는 원주상의 두 점 사이의 부분을 말합니다. 현은 원주상의 두 점을 연결한 선분입니다. 원 위에 이렇게 현이 있고 원의 중심에서 이 현에 수선을 그으면 반지름의 길이는 같으므로 이 두 삼각형은 RHS 합동이 됩니다. 두 삼각형이 합동이므로 대응변의 길이는 같습니다. 정리하면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그 현을 이등분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정리하면 원에서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그 원의 중심을 지난다 라고도 정리됩니다. 같은 원 안에 현이 있을 때 원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의 길이는 서로 같습니다. 반대로 길이가 같은 두 현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고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내심과 외심에서 배운 내용들이고 앞에서는 삼각형을 기준으로 원을 봤다면 이번에는 원을 주인공으로 삼각형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 밖에 한 점이 있을 때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 원의 중심과 연결합니다. 원의 중심에서 접점과 연결하면 수직이고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되고 이 노란색 두 길이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다입니다. 삼각형의 내저번에서 둘레의 길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것과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둘레의 길이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R이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각 꼭지점이 원 밖에 한 점이라고 생각하면 이 노란색 길이가 X일 때 같은 길이의 노란색 선분이 이렇게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 밖에 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길이가 Y일 때 다른 파란 선도 Y의 길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길이도 이렇게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를 이용하면 같은 색 길이는 같은 길이인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의 합이 각 색깔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다른 두 대변의 합도 각각 세 개의 길이를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대변끼리의 합은 같은 값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에서 두 쌍의 대변의 길이의 합은 서로 같다입니다. 원주각은 원주 위의 한 점에서 그은 서로 다른 두 개의 현이 만드는 각이고 중심각은 원이나 부채꼴에서 두 반지름이 만드는 각입니다. 이 부분은 삼각형의 외심에서 배운 과정입니다. 이렇게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이고 외각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으므로 노란색 원 두 개를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빨간색 삼각형 각으로 표현한 각의 두 배이므로 원주각의 두 배가 중심각의 크기와 같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면 원주각의 크기는 같으므로 이렇게 원주각이 변해도 같은 호나 현을 가지고 있는 중심각의 크기가 변하지 않았으므로 원주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심각의 크기가 변하지 않았으므로 원주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렇게 변해도 마찬가지로 원주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이렇게 호나 현의 길이가 바뀌면 중심각의 크기가 변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원주각의 크기도 변하지만 원주각의 크기의 두 배가 중심각이 된다는 원리는 유지됩니다. 때문에 중심각이 180도가 되면 원주각은 90도가 됩니다. 한 원이나 합동인 원에서 같은 길이의 노란 호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호의 길이가 같으므로 중심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이렇게 호를 기준으로 원주각을 만들어도 그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정리하면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길이가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또는 크기가 같은 원주각에 대한 호의 길이는 서로 같다입니다. 또한 자주 나오는 성질이고 이미 부채꼴의 호나 넓이를 구할 때 알고 있었던 성질 중에 원주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정비례한다는 성질도 추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고 노란색 현이 있을 때 노란색 두 각은 같은 현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봐도 노란색 현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노란색 원주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현을 옮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을 정리하면 한 직선에 대하여 같은 쪽에 있는 두 점으로 만들어진 각의 크기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이 노란색 중심각의 절반이 이 노란색 원주각의 크기와 같습니다. 이 주황색 중심각의 크기의 절반이 이 주황색 원주각의 크기와 같습니다. 노란색 중심
중심각과 주황색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이므로 노란색 원주각과 주황색 원주각의 합은 360도의 절반인 180도입니다. 정리하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한 쌍의 대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한 쌍의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인 사각형은 원에 내접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을 연장하여 외곽을 보면 한 쌍의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이고 평각의 크기도 180도이므로 이렇게 주황색 각과 노란색 각의 크기의 합은 노란색 내각과 파란색 외곽의 크기와 같습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양변의 노란색 각을 빼면 주황색 각과 파란색 각이 같고, 정리하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그 네 대각의 크기와 같다고 합니다. 또 한 외곽의 크기가 그 네 대각의 크기와 같은 사각형은 원에 내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형이 변경되어도 같은 논리를 쓸 수 있고, 그러므로 두 파란색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이렇게 더 가까워져도 두 파란색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아주 가까이 붙어서 이렇게 되어도 만나기 직전까지 같은 논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더라도 두 파란색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정리하면 원 위의 접선과 그 접선을 지나는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입니다. 이렇게 두 원이 있고 공통 접선이 있고 이 두 주황색 직선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두 파란색 각의 크기는 같고 막국지각이어서 이 파란색 각의 크기도 같습니다. 방금 배운 논리에 의해 이 파란색 각도 같으므로 이 두 노란 선 기준으로는 억각의 크기도 같습니다. 때문에 이 두 노란 선은 평행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원과 원주각이 표현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원 안에는 이렇게 원이 있고 파란색 각의 크기가 같다면 동일각의 크기가 같아서 이 두 노란색 직선은 평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이 있고 원 안에 한 점 P가 있을 때 점 P를 지나는 두 직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여 두 삼각형을 만듭니다. 그러면 빨간색 각은 막국지각이라서 각의 크기가 같고 노란색 각은 공통 호나 현의 원주각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때문에 이 두 삼각형은 AA 닮음입니다. 이 녹색 삼각형을 빼내고 이 노란색 삼각형을 이렇게 뒤집어서 빼내서 닮은 비를 보면 선분 PA 대 선분 PC는 선분 PD 대 선분 PB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면 선분 PA 곱하기 선분 PB는 선분 PC 곱하기 선분 PD와 같다고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 밖에 한 점 P가 있다고 놓고 원과의 교점이 두 개인 선을 이렇게 두 개 그립니다. 그리고 그 교점들을 이은 선을 두 개를 추가로 긋습니다. 이렇게 만든 도형에서 각 P는 공유하고 있고 각 B와 각 D는 같은 현이나 호를 가지고 있는 원주각이므로 그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AA 닮음이고 닮음인 두 삼각형을 이렇게 끌어다 놓습니다. 두 삼각형의 닮음이므로 선분 PA 대 선분 PC는 선분 PD 대 선분 PB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면 선분 PA 곱하기 PB는 선분 PC 곱하기 선분 PD와 같다고 쓸 수 있습니다. 같은 공식을 쓸 때 이렇게 선분 PC와 선분 PD의 길이가 같으면 선분 PA 곱하기 선분 PB는 선분 PC의 제곱과 같다고 쓰거나 선분 PD의 제곱과 같다고 쓸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서는 선분 PA 곱하기 선분 PB는 이 녹색 길이 곱하기 노란색 길이인데 녹색 길이를 반지름 R 더하기 선분 OP라고 표현하고 노란색 길이를 반지름 R 빼기 선분 OP라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분배 법칙으로 전개하고 정리, 다시 말하면 합차 공식으로 전개하면 R의 제곱 빼기 선분 OP의 제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점 P가 원 밖에 있을 때 선분 PA 곱하기 선분 PB는 이 녹색 길이 곱하기 노란색 길이인데 녹색 길이를 선분 OP 더하기 반지름 R이라고 표현하고 노란색 길이를 선분 OP 빼기 반지름 R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전개하면 선분 OP의 제곱 빼기 반지름 R의 제곱이 됩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점 P가 원 안에 있든 원 밖에 있든 두 선분 A, B, C, D 또는 그 연장선이 점 P에서 만나고 선분 PA 곱하기 선분 PB는 선분 PC 곱하기 선분 PD가 성립하면 내 점 A, B, C, D는 한 원 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 밖에 한 점 P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점이 이동해도 논리가 벗어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선분 PA 곱하기 선분 PB는 선분 PC 곱하기 선분 PD가 성립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동해도 공식은 성립합니다. 점 C와 점 D가 아주 가까워져도 공식은 성립하므로 점 C와 점 D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선분 PA 곱하기 선분 PB는 선분 PC 곱하기 선분 PC, 즉 선분 PC의 제곱과 같다고 쓰거나 선분 PD의 제곱과 같다고 쓸 수 있습니다.